자, 선생님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공부법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4반 친구였었나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뒤를 이어서 여러 친구들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선생님 똑같은 얘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고. 그래서 선생님 간략히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어떤 내용 전달해 줄까 했더니 간략히 했는데도 한 4페이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분량에 따라 선생님 저 조율하겠지만 한 2개 정도로 나눠서 한번 여러분한테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선생님 경험을 해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공부를 썩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저기 공부만 놓고 봤었을 때 성적이 최하위권에서 그래도 상위권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얘기해 주고 싶고, 2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선생님 이런 게 좋더라고 생각했었던 공부 방법, 그리고 선생님이 대천고 대보영재관에 한 5년 있었고 대천고에 이제 연달아서 이제 9년 있었는데, 그때 서울대 연고대 뭐 스카이라 그러죠. 소위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이 한 몇십 명이 돼요. 선생님 직접 지도한 애들도 몇십 명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보니까 공통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뭐 자라온 환경인데 선생님 자라오면서 진로가 좀 많이 변했어요. 그 부분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태어난 곳은 경남 진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우량아. 아주 그냥 비대한 몸으로 튼튼하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태어났냐면 지금이야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지만은 그때는 산파 할머니라 해가지고 할머니가 집에 오셔가지고 아기를 받아야 됐는데 이 산파 할머니가 연락이 잘 안 됐는가 늦게 왔나 봐.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한테서 이게 태어나는데 누군가를 날 받아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옆에 살던 이모가 선생님을 봤는데 이게 뭐 안 나오더래. 선생님이 하도 커가지고 어머니 자궁에 선생님 막 목에 껴가지고 막 안 나오더래. 그래서 선생님 목 졸라서 죽을 뻔했었다고, 하도 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으면서 당겼는데 태어났더니 머리가 삼각형으로 태어났었대요. 그럴 정도로 선생님 체구가 크고 머리도 컸었나 봐요. 알겠지만 아기들은 머리는 만지면은 약간씩 변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이었었대요. 어머니 자궁에 머리가 걸렸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우량아. 나중에 이 산부인과에 갔더니 이 산부인과 의사가 선생님이 좀 우량하다고, 그 당시 때는 뭐 우량아 선발대회 이런 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회에 나가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좀 평범한 키가 됐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선생님은 좀 우량하게 좀 태어났었던 남다른 모습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선생님 또 잘 먹었었나 봐. 잘 먹고 그러니까 막 키가 막 컸나 봐요. 막. 선생님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67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정점이 중2 때인데 이때 179. 지금 키예요, 지금 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친구들에 비해서 선생님이 졸업사진 보면은 키가 머리 하나 정도 클 정도로 엄청 키가 컸었나 봐요. 전교에서 키가 제일 컸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키만 큰 게 아니라 막 발육 상태도 좋아가지고 키만 큰 멸치가 아니었었고 막 발육이 좋아가지고 막 튼튼했었나 봐. 그 운동신경도 좀 있었고, 선생님 아버지가 좀 이렇게 씨름 같은 거 잘했었나 봐요. 해군 출신이신데 해군 내에서도 막 씨름왕 먹고 그랬었나 봐. 그런 유전적인 것 때문에 선생님 키도 어렸을 때 크고 좀 운동신경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선생님이 먹성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잘 먹었었어. 선생님 외할머니 집이 충주인데 선생님 어렸을 때 충주에 어머니랑 같이 갔었는데 선생님 또 얼굴이 또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선생님이 이쁘다고 꽃감을 이렇게 막 줬는데 너무 맛있었나 봐. 막 먹었더니, 원래 잘 먹는데 꽃감 맛있으니까 막 먹었는데 큰일 난 거야. 똥구멍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배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바깥에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뭔가 하고 계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무슨 나뭇가지를 딱 깎아가지고 앞에를 뾰족하게 깔더라고요. 깎더라고.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선생님 어머니가 나의 이렇게 팔다리를 잡고서 할머니가 나의 똥꼬를 막 후벼 파시는 겨. 막 막힌 꽃감 후벼 판다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선생님은 똥꼬 파는 아이가 됐어요. 외할머니 집 가면 할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막 웃으시면서 종민아 넌 똥꼬 팠던 아이야 막 그래서 막 컥하고 웃는데 선생님도 재밌더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 외할머니가 지금 94시거든요. 엄청 나이가 많으신데 예전에도 나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외할머니 집 가면 할머니가 항상 넌 똥꼬 팠던 아이야, 넌 똥꼬 팠던 아이야 하면서 혼자 깔깔대고 웃으시는데 저한테 한 10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깜빡하시더라고. 그래도 갈 때마다 즐거워하시니까 선생님은 그러려냐고 웃어 넘겼는데, 문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선생님 결혼할 사람, 선생님 아내를 데려가는데 갑자기 며느라기 얘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 똥꼬 팠던 아이야 하면서 선생님의 그 어두운 역사를 똥꼬 판 아이로 선생님 아내한테 결혼하기 직전에 얘기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정도 선생님 발육이 되게 좋았었고 먹을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키가 엄청 그 당시 땐 전교에서 제일 컸었고 스피드도 빨랐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이미 뭐 12초 찍었고 100m 12초 찍고 이때 뭐 11조 때. 그러니까 키 크겠지. 그리고 또 스피드도 있겠지.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때 육상부 같은 데 끌려다니면서 인천 출신이거든요. 인천에서 초중고 나왔는데 인천에서 막 육상대회 나가가지고 막 상도 휩쓸고 막 잘 나갔었죠. 그 선생님은 키도 크고 스피드도 있고 얼굴도 좀 된 것 같고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여느 때처럼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육상대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코스튬 기른 아저씨가 날 불러. 어이 거기 잘생긴 청년 come here 해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보고 축구를 하라는 거야. 근데 또 옆에 있던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야구를 하래. 알고 봤더니 이 중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축구를 하라고 권한 스카우트가 있었고 야구하라고 권한 스카우트가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육상이 어떤 모든 운동의 기초니까 이렇게 보고서 운동신경이 좀 있는 것 같은 친구, 그 중에서 좀 얼굴이 좀 되는 친구, 딱 선생님이잖아. 딱 뽑아가지고 이거 하라고 권한 거예요. 선생님이 고민을 했죠. 축구를 할까 야구를 할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은 보는 건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는 건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쪽으로 택했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여기가 이제 인천의 만수중학교라고 있는데 선생님 집에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서 단순히 가까워서 축구부를 선택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야구를 택할 걸.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었지만 만약 야구를 택했었으면 선생님이 축구보단 더 잘했을 것 같은 류현진이나 김광현이 아니라 선생님이 야구를 하지 않았을까. 선동열이 아니라 우리나라 KBO 리그에 선생님 이름을 담지 않았었을까. 이런 후회를 좀 해보고. 근데 축구를 하러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 선생님이 중1, 중2, 중3 올라가는데 중1 때 축구하러 갔는데 선생님 육상하다 갔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치고 달리기야. 치고 달리기가 어느 정도 1학년 때 먹혔는데 2학년 가니까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다 오던 친구들이니까 드리블이 장난이 아니야. 막 선생님은 치고 달리기인데 이 친구들은 막 드리블도 잘하고.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중2 때 키가 179에서 멈춘 거예요. 스피드도 한 11초에서 멈춰버리고. 참고로 이 키가 지금 현재 키예요. 얼굴도 그 당시랑 별 변함이 없어요. 그럴 정도 선생님 발육이 빨랐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선생님 친구들은 선생님 되게 우러러봤겠죠. 지금도 더 날씬하니까 막 점프력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막. 아직도 기억나. 이때 축구부 코치가 선생님한테 했던 얘기가 너 황선홍처럼 키워줄게. 그 당시 황선홍이 크고 있었거든요. 막 인기였었기 때문에 황선홍? 그 당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황선홍 요거였었죠. 그래서 계속 했었으면 황선홍쯤 절대 안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치고 달리기는 한계가 있고 선생님 발육이 지금 봐도 좀만 더 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좀 한 8cm만 더 컸었으면 하는. 우리 학교의 문승 머시기처럼 그 정도 키 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복 받은지 아세요. 참고로 선생님 짱도 먹었었어요. 짱. 주먹.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생님 A 학교에 있고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있었는데 축구 시합이 열린겨. 근데 A 학교가 우리 학교로 원정 경기를 왔는데 저쪽 학교 짱, A 학교 짱, 선생님이 생각하는 우리 학교 짱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전반전이 끝나고 이 짱이 우리 학교 짱한테 물어보는겨. 야, 니들 학교 짱은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뒤에서 음료수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휙 돌아보더니 날 쳐다보는겨. 그러니까 얘가 쳐다보니까 저쪽 학교 짱도 선생님을 쳐다본 거죠. 선생님 음료수 마시다 말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떻게? 들리기로는 우리 학교 짱 누구나 물어봤는데 우리 학교 짱이 날 쳐다보는데 나라는 거 아니야. 또 땀에쯤 종까지 치면서 선생님이 짱이었다는 걸 인정해 주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우리 학교 자존심이 있지. 저쪽 학교 짱이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하고서 침 한 번 뱉어주고 째려봐줬더니 이쪽 학교 짱이 고개를 확 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때부터 우리 학교 짱 먹었어요. 주먹. 원래 진짜 잘하는 싸움은 하지도 않고 직접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건데 선생님은 그걸 몸소 실천을 했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짱을 먹고 운동하러 갔는데 바르기 멈추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 포지션이 막 변하는 거야.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처음에는 막 스트라이커, 그다음에 뭐 미드필드, 그다음에 뭐 스위퍼, 나중에 골키퍼까지 점점 포지션이 뒤로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골키퍼들도 각광을 받지만 그 당시 골키퍼 하면은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였거든요. 이때 좀 눈치챘어야 되는데 선생님 축구에 소질이 없었던 거죠. 유래가 할 수 있는 건 치달, 치고 달리기. 그래서 이때쯤 되니까 그 어린 나이에 걱정이 됐나 봐. 나의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축구는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성장도 멈췄고 소질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운동을 관뒀죠. 공부를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좀 무서웠어. 운동부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막 때리던 시기여서 선생님 동기들 막 싸대기 치고 막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선생님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선생님 얼굴이 됐거든. 자, 농담이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중3 올라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그때 60등 중에서 한 55등 한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대로는 절대로 인문계고는 불가능할 것 같고 뒤늦게 공부를 하려니까 혼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가 또 학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성격상 약간 좀 또 부러졌어요. 선생님 특기 중에 하나가 알겠지만 분필 부러뜨리는 건데 자 4반 칠판당번 미안합니다. 자 선생님은 좀 겸손이 있어요. 이게 인상적인 겸손이라기보다는 공부하는 면에 있어서 겸손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면은 선생님 잘 아는 것도 겸손하게 듣는 습관이 있고 잘 모르면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머리는 좋지 않지만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의 겸손은 선생님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겸손하게 막 배웠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선생님 졸업할 때 보니까 60명 중에서 대략 한 12등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고등학교를 갔죠. 그래서 고등학교 또 선생님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가 좀 명문이야. 서울대를 한 해에 한 20명 보내는 그 당시에는 명문 고등학교였었어요. 선생님 인천 출신인데 인천을 평준화해가지고 뺑뺑이라 그러죠. 그래서 운이 좋게 인근 학교에 좋은 학교를 갔는데 한 해에 한 서울대 20명 보내는 막 뜨고 있는 학교였는데 여기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1학년 때 반에 한 60명 있었는데 선생님 이 중에서 한 10등 정도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60명 중에 한 55등 하다가 10등. 학원을 다니면서 겸손한 태도로 배우다 보니까 성적이 중학교 실력은 금방 올리잖아요. 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을 해도 좀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나 봐. 좀 뒤처졌다라는. 운동을 하다가 공부를 하면서 좀 뒤처졌다라는 이런 의식이 생기면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가 끝나면은 바로 집을 안 가고 독서실로 갔어요. 자, 독서실로 가서 언제까지? 새벽 3시까지 공부했어요. 죽어라고. 공부 3시까지. 그 집에 안 갔어. 그럼 그냥 독서실에서 그냥 잤어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났냐면 6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집에서 한 일은 씻기, 그 다음 아침 식사, 그리고 바로 학교로 간 거예요. 선생님 이 생활을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선생님이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체육 특기자였었기 때문에 체력이 비축이 돼 있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특수하게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1년간 이게 가능했었고 2학년 되고 나서는 이렇게 못하고 그냥 거의 시체처럼 책상에 엎드려서 그냥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시, 하루에 3시간 잔 거지. 시간마저 아까워가지고 그냥 독서실에 자고 집에 가고 학교 가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했더니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 2학년 때 갔더니 60명 중에 선생님이 3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쯤 되니까 막 재밌어. 선생님이 60명 중에 한 55등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하니까 뭐 시기도 뭐 앞에 애들이 막 있는데 막 재밌는 거 막 제끼는 재미가. 야 좀 나와볼래? 나와볼래? 이쯤 되니까 막 성적 더 올라가잖아. 막 너무 재밌는 거야. 나와봐 이 새끼들아.
하면서 막 제끼는데 막, 이게 공부의 재미도 있지만은 앞에 애들 좀 제끼는 경쟁의식, 라이벌의식, 이런 것들도 좀 느끼면서 공부에 이런 재미도 있구나. 좀 너무 과도한 경쟁 사이는 좋지 않지만 선의의 경쟁, 이런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친구들 제끼는 재미로 좀 공부도 했었고, 또 공부하면 할수록 좀 재미도 느끼고 요령도 좀 느껴지고.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머리가 좋지 않은데 머리를 쓰면 쓸수록 머리가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면서 선생님이 나중에는 반에서 2등까지는 찍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선생님 학교가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이때 전교생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 문과이과 다 합쳐서 대략적으로 기계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대략 11등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3회 올라갈 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 아버지가 이제 직업 군인 해군이었는데, 인천에서 목포 지역으로 이제 발령이 나셔서 선생님 고3 때 내려가셨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한테, 야, 목포 따라갈래 했는데 선생님이 거절을 했어요. 선생님이 서울대로 20명이나 보내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거기 안에 또 공교롭게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옛날 거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었는데, 그게 좀 선생님 실패했었던 것 같아요. 따라갔어야 됐는데 따라가지 않으니까 뭐 하겠어요. 자취를 하죠. 혼자 그냥 먹고 자고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가고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는 이 자취방에 이제 친구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선생님이 고3 마지막 1년을 특히 2학기를 중요한 시기인데 선생님이 약간 방황을 하면서 제 실력 발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죠. 자, 네, 대학 진학까지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대학을 그래도 서울 쪽으로 갔는데 사립 쪽으로 갔어요. 선생님이 원했었던 서울대나 이런 데는 못 가고 선생님이 성적이 부족해가지고 방황한 덕에 서울 쪽으로 왔는데, 선생님이 기계공학과에 갔어요. 자, 기계공학과. 요거는 이제 자연계 쪽이죠. 선생님 때는 한 8대 2 정도로 자연계, 이과라고도 하죠. 문과, 인문계라고도 하죠. 거의 자연계가 대세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자연계가 솔직히 뭔지도 몰랐어. 과학이랑 수학 중심으로 배우는데 선생님 적성에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얼굴 보다시피 좀 감성적이고 좀 센티멘탈하고 좀 어떤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자연적인 것도 재미있지만 인문계적인 성향이 좀 맞는 것 같았는데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이 그냥 자연계 간다 그러니까 나도 가볼까? 애들이 뭐 8대 2로 뭐 자연계 간대. 뭐 8대 2가 뭐 가르마도 아니고 그냥 자연계를 따라간대. 해가지고 선생님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자연계를 가는데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수학이.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또 어정쩡하게 서울 쪽 가서 사립을 갔는데 기계공학과 갔는데 사립 등록금이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성에 맞지 않았지만 뭐 성적에 맞춰서 갔죠. 근데 문제가 생겼네. 우리 역사적으로 배운 97년도에 IMF가 빵 터진 거예요. 빵 터지고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이 인천에서 자취를 하면서 서울 쪽으로 통학을 했거든요. 여러분 타봤어요?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서울에 가면은 지하철, 전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철. 우리 보령에는 없는데 서울 한번 가면 한번 타보세요. 주의할 점은 그거 탈 때 신발을 벗고, 양말은 안 벗어도 좋아요. 신발 벗고 타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오줌 쌀지도 몰라요. 긴장해가지고. 자, 근데 선생님은 서울에 있을 때 인천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지하철을 타고 했었던 나름 도시남입니다. 얼굴도 도시처럼 생겼지만 생활도 도시남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도시보다 이런 보령 같은 시골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얼굴도 점점 시골 택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자, IMF 빵 터졌네? 어떡해요? 부모님 말씀 안 하시는데 선생님 스스로가 좀 부담스러운 거야. 등록금도 비싸지, 그 다음에 뭐 책값 내야 되지, 밥값, 등록금, 책값, 밥값, 뭐 교통비, 뭐 통신비, 뭐 유흥비, 대학생 되니까 좀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담이고. 그런 돈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집에 너무 미안했었고 무엇보다 좀 적성에도 안 맞고 이런저런 이유로 선생님이 자퇴를 했어요. 얼마 만에? 일주일 다니고. 혹시 여러분 자퇴해본 친구 있나요? 없죠? 선생님 자퇴해봤어. 기분이 아주 뭐 같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선생님이 딱 일주일 다니고 자퇴를 했어요. 그랬더니 등록금의 3분의 1을 돌려주더라고.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학원을 다녔어요. 서울에 유명한 D 학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인터넷 강의가 발달됐지만 그때 인터넷 강의도 없었고, 그래서 D 학원을 갔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연계에서 인문계 쪽으로 바꿨어요. 선생님 성향 아까 얘기해줬죠? 센티멘탈, 감성적이고 감수성 풍부하고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인문계로 바꿨더니 와 수학도 쉽고 적성이 선생님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공부를 하면서 공부 요령을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 강사 선생님이 공부 요령을 알려줬는데 이 부분이 선생님이 고3 때 실패한 부분을 더 보니까 아 내가 그 옳지 않는 시행착오를 그대로 하고 있었더라고. 누군가 나한테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해줬다라면은 선생님이 좀 더 학원 면에서의 더 성과를 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고등학교 때 막연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누군가 그런 효율적인 공부법을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문계로 바꾸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좀 절박했어. 왜냐면 IMF 직후라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도 안 좋아졌었고 선생님은 국립대를 가고 싶었어요. 국립대. 그래서 서울 쪽에 이제 국립대를 가고 싶어서 쭉 봤더니 종합대학 중에 국립대 좋은 데가 어디 있나 쭉 봤더니 연고대, 사립, 서울대. 제대로 된 종합대학교는 서울대가 거의 선생님 가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더라고. 딱 하나. 그래서 선생님 공부를 그래도 약간 중상위권 했었기 때문에 서울대를 목표로 1년 더 공부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무슨 과? 무슨 과 같아요? 여러분한테 낯설겠죠? 서울에 국민윤리교육과라고 있어요. 국민윤리교육과. 여러분 잘 모르죠? 그 선생님이 이 서울 학원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 있잖아. 그 반의 친구들. 반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선생님이 거기서도 나름대로 공부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갈래? 너 뭐 고대 법대 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 서울대. 무슨 과인데? 국민윤리교육과. 왜? 선생님 왜 여기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선생님이 국민윤리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 그 선생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가고 싶었어. 그분이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나오셨거든. 아직도 인천에 계시는 것 같은데 기억나요? 안혜숙 선생님이라고. 찾아뵙고 싶은데 기회가 안 되네요. 일부러 또 안 찾아뵙고 있어요. 또 옛날에 그 야릇한 선생님이 사춘기에 소중한 추억이 있는데 그것이 깨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 우리 남학교지. 선생님 좋아하지 말아요. 선생님은 여자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유년기에 이런 부분이 선생님 진로에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저 과목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 선생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 선생님도 그랬었어요. 선생님 사춘기를 나의 사춘기의 마음을 뺏었었던 우리 국민윤리교육과 안혜숙 선생님 이 영상을 빌려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 영상 보실 일이 없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뭐 막연하게 그래도 서울대 이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거의 근접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좀 딴 것도 마음에 들거든요. 선생님 뭐 외모도 완벽하고 다 마음에 드는데 선생님 성격적으로 약간 소심한 면이 좀 있어. 시험 당일날 왜 이렇게 긴장을 한 거야? 긴장을 하면서 막 수학 이미 다 풀었던 건데도 막 실수했을지도 몰라. 다시 되짚하다가 막 선생님 시간에 쫓겨가지고 끝내 수학에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 결과론적으로는 최상의 성적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국영, 수, 탐 해가지고 1등급. 선생님 때는 이제 총점으로 등급을 매겼는데 그래도 1등급
전 과목 다 1등급에 평균 1등급 찍어서 그래도 전국 3% 안쪽은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이 성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선생님 목표가 있었잖아. 서울대 국민진로교육과. 근데 여기는 이게 못 미치는 거야. 이 서울대가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더라고. 물론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여기서 고속버스 터미널 타고 2시간이면 버스 타고 거기서 지하철 1시간 정도 타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대입해서 가는 것은 진짜 우리 보령 지역을 봤었을 때 한두 명 갈 수 있을까 말까. 그래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성과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서울대 간 친구들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최소한 공부하는 면에 있어서의 요령이라든지 어떤 인내, 노력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성실도. 물론 인성은 별개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선생님 많이 봐왔지만 싸가지 없는 XX 새끼들, 새끼들을 XX 하려고 그랬는데 싸가지 없는 놈들 많이 있어요. 편하게 할게요. 그래서 저는 뭐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은 그냥 아니네. 이런 애들 있는데 이런 친구들 요새 시대가 변해서 공부만 잘한다라고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고 요새는 갈수록 인성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학교 보니까 인성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영상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좋아하는 친구들 몇몇 있죠. 그 친구들은 분명히 공부는 약간 아쉬울지 몰라도 성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점,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서울대 국민인류교육과 꿈은 못 이뤘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어디 갔냐면 선생님이 잠깐만요. 지금 오줌이 매려워서 잠깐만. 네. 이어서 할게요. 선생님은 이제 A라는 학교를 갔어요. A라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선생님 A 학교 역사교육과에 갔습니다. 일단 역사교육과를 선택한 이유는 선생님 고3 때 고3 담임선생님이 역사교육과 출신이세요. 국사를 가르치시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고 선생님이 듣는 것도 재밌지만 선생님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재밌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역사는. 그래서 선생님이 역사교육과를 선택을 했어요. 성적이 보니까 보통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뭐 역사교육과 보통 이런 순으로 대학교도 많이 있는데 선생님 여기도 갈 수 있었는데 선생님은 언어 쪽은 영 아닌 것 같아. 영어 효도 짤거니와 영어 원어민들도 들어올 것 같아서 해외로 유학도 가야 되는데 어학연수도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고 원어민 들어온 추세였기 때문에 경쟁력도 없을 것 같고 잘한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이 제일 약했던 부분이 언어 영역, 지금은 국어 영역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제일 약했어요. 그래서 국어는 선생님이 싫어해요. 선생님이 이쯤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지금 독서를 많이 해야 될 시기라는 거. 선생님도 돌이켜보니까 잘못 얘기한 것 같아. 고등학교 있을 때 애들 막 책 읽고 있으면은 야 공부해야지 참고서 안 끄네 막 이랬었는데 실수한 거예요. 이 독서 자체를 막으면 안 돼. 물론 때와 장소가 있지만 틈틈이 독서를 해야지 이것이 다른 것들에 뒷받침이 됩니다. 분명히 이따 얘기하겠지만 독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싫어했었고 그래서 이 역사인데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역사교육과 간 거 선생님 후회를 안 합니다. 보통 역사교육과 출신들은 나름대로 이유에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은 어떤 의식도 생기고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고 막 자부심이 생기는데 선생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다 무료예요. 말이 무료고 국비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특별히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등록금 없어요. 공짜예요. 기숙사비 공짜예요. 심지어는 옷까지 주고 먹을 것도 줘요. 먹을 거 공짜, 기숙사비 공짜, 등록금 공짜, 옷까지 줬어요. 옷. 선생님 대학 동기들한테는 파란색 옷을 준 것 같아요. 파란색 이렇게 후드티.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파란색 후드티 입고 아이고 파란색 후드티 입고 요렇게 가면은 이렇게 다들 노래를 불렀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스머프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갔었던 우리 대학 동기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 파란색 옷까지 줬었던 선생님이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도 옷을 준다라고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무료. 그 선생님이 대학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었고 선생님 진로 쪽으로 이 대학이 선생님이
좋았었고 고3 담임선생님도 추천해줬기 때문에 갔었는데 후회 없습니다. 여기 와서 졸업을 해서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해줄 얘기도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선생님 꿈이었던 서울대 국민인류교육과 못 갔지만 안혜숙 선생님의 어떤 뒤를 이어서 후배가 되겠다라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또 다른 꿈을 꿈꿀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안혜숙 선생님하고는 이제 좀 잊혀졌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사범대를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선생님 충격 먹었어.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선생님은 이때도 좀 어리숙했었던 것 같아. 이 학교만 가면은 교사가 100% 되는 줄 알았어요. 나 이제 역사교사 될 거니까 역사책이나 좀 읽고 준비 좀 하자 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입학을 했는데 웬걸 대학교 1학년 때 선배가 자살했어요. 선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어렸을 때 몰랐는데 왜 자살했대요? 그러니까 막 선배가 자취방에서 이거 듣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 왜 그랬대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임용고시? 임용고사? 임용고시? 그러니까 선생님들 되려면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라는 걸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자살했던 이 선배는 좀 이걸 시험을 여러 번 봤었나 봐. 여러 번 보면서 낙담하면서 1년에 딱 한 번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들 임용고시 못 봐가지고 그 사람들 1년 동안 준비했는데 1년 날리게 생겼잖아요. 쌤 비록 모르는 사람이지만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확진된 것 그 자체로 임용고시 자격이 박탈됐어요. 사전에 공지되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배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시험했는데 안 되니까 몇 년 이렇게 누적됐잖아요. 또 남자는 군대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마음이 되게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선생님이 장례식장을 갔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때 선생님이 이런 걸 처음 알았어. 임용고시라는 게 있다는 걸.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로에 대한 탐색이 준비가 안 됐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통과해야 된대. 그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데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뭐 30대 1 된대. 깜짝 놀랐어요. 30대 1이요? 나 공부 다시 해야 되나? 이때부터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 오는데 선생님은 여러 가지 절실함 때문에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난 아닌 거야 아마. 더군다나 여기 우리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나 학원이나 이런 교육 쪽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진출하기가 특히 선생님 같은 이제 역사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진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길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빠꾸 아니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했죠. 근데 선생님 문제가 생겼어. 보통은 선생님 남자잖아요. 남자면 이제 군대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보다시피 막 튼튼하잖아요. 얼굴도 튼튼하고 완벽하단 말이야. 그래서 군대를 당연히 가야죠. 근데 보통은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가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대를 못 간 거야. 또 하필이면 또 대학 동기들이 군대를 안 가네 이것들이. 임용고시 보고 간다고. 그러더니 다 떨어졌어요. 딱 한 명. 선생님 말고 딱 한 명 붙었고 선생님까지 남자 2명 붙고 다 떨어졌어요. 결론적으로 군대 끌려가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들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들 분위기도 샀죠. 가정적인 이유로 군대를 못 간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내일이 그냥 4년 동안 대학교 4학년이 돼버린 거예요. 임용고시 봐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 떨어지면은 군대 끌려간단 말이야. 임용고시 못 보고 군대 끌려간다? 선생님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쌤이 이제 경제적으로 IMF 이후에 또 집이 가정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쌤 이때 막 과외하고 다니고 뭐 노가다도 했었고 쌤 나름대로 쌤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어떤 등록금 없었지만 기성예비 약간 있었어요. 그다음에 책값 공부하는데 먹고 또 음료수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4학년 때 온전히 공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요때 선생님이 아르바이트 좀 많이 하면서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임용고시만 두고서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좀 되게 절실하게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이따 너 소개해 주겠지만 선생님은 6시에 도서관을 가서 00시 그러니까 이 6시간 빼놓고는 계속 대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수업 거의 안 들어도 되거든요.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새벽 6시 도서관 열 때 들어가서 앉아서 공부하면서 문 닫을 24시 때까지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따 공부부 할 때 간략히 소개해 주겠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절실하게 6시 딱 가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마음 가라앉히고 오늘 하루 온전히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끝나고 기숙사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하루 생활 돌아보면서 공부 무사히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럴 정도로 선생님은 이 한 번의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좀 절실하게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절실함이 가끔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이런 절실함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살아가는 데도 좀 필요하구나. 쌤이 우리 학교 애들 보니까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생활하는 친구나 공부하는 친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삶이 윤택하고 삶의 질이 좋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부 면에서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은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절실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끝내는 시험을 봤죠. 임용고시를 봐서 선생님이 그래도 최상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1년 교사 생활을 하고 군대를 갔죠. 군대를 이때 군대를 갔더니 나이가 선생님 26이요. 갔더니 선생님 나이가 제일 많아, 사병 중에. 선생님 바로 위에 고참이 21살이에요. 그럼 26이고 일병 박종민 이쁘게 봐주세요. 인사하니까 막 쓰다듬어. 21살짜리가 26살짜리 선생님을 너 교사답다며. 너 얼굴 잘생겼다 야. 귀엽네. 일병 박종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여워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군대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배웠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길어지니까 나름대로 선생님이 뭐 유명한 들어봤어요? 이기자부대 27사단. 선생님 몰랐어 여기가 유명한지는. 여기 딱 자대 배치 받으니까 막 주변에서 저 27사단 간대 이기자 간대 불쌍해 뭐 이러더라고. 어때서 가서 봤더니 와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물론 젊은 나이지만 상대적으로 나이 먹고 가니까 21살짜리가 귀엽네 씻어야지 막 씻겨주는데 어렵긴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 어려움도 선생님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특성화고든 인문계고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과정은 어려워요. 갔다고 나면 성과의식이 성취의식이 좀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한 성과가 있으면. 근데 뭐 제대하고 나서 이기자부대 예비군훈련 갔더니 여기 써있잖아. 이기자. 갔더니 막 다른 애들은 막 뭐 이름도 없는 부대예요. 뭐 저런 것도 있어? 그리고 선생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거든. 지나가는데 옆에 수긍 되는 거야. 막 야, 쟤 이기자 나왔대. 이기자. 야, 이기자. 막 들리잖아. 선생님 귀벌도 큰 이유가 이게 잘 들려요. 안테나예요. 이기자. 이기자 좀 알아주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하면서 선생님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면서 이때 2년은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기분이 좋았었던 어등이 많았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하지 말고 좀 정면 돌파하고 좀 목표의식을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버티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서 28 되는 해에 대청고를 갔어요. 대청고 가서 1년, 2년, 3년, 4년 그 4년 차 선생님이 이때 3학년 담임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 보고 새로 대보영재관인 걸 만들었대. 대청고 출신의 어떤 최등규 회장이라고 있어요. 대보건설이라고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에서 돈을 기부해가지고 후배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여기다 공부시키라고. 근데 책임자가 없는 겨. 근데 어떻게 하다 선생님이 하게 됐네? 그래서 5년 차, 6년 차, 7년 차, 8년 차, 9년 차 선생님 내리 9년을 대청고에 있었고 대청고는 9년 있었고 이 대보영재관 처음에 5년을 선생님이 좀 운영을 했었어요. 처음이라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얻은 점이 좀 있었죠. 얻었던 부분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모이거든요. 1학년 20등까지 2학년 20등까지 3학년 20등까지
이 60명 가지고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애들 공부시키는 거였는데 이 친구도 공부하는 것을 선생님 바로 옆에서 매일 지켜보고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 어떤 성적으로 대학을 갔고 어떻게 공부했었고 인성과 성적과 이런 부분이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요거를 5년 내내 봤는데, 물론 선생님이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얻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영상도 찍고, 물론 영상의 퀄리티, 질이 좋지는 않고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담이지만 선생님이 시간적으로 많은 부분 소개 못 해주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었고, 또 선생님이 그렇게 잘한 공부는 아니었었지만 선생님도 운동하면서 나중에 약간 위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했었고, 이 친구들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대고라든지 뭐 사대부고나 뭐 특성화고에서도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이때 어떻게 하면 성과가 났었는지 선배들, 기억나는 선배 몇 명 사례들과 선생님 사례들 이런 거 토대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짧은 선생님 이제 진로 부분 얘기해 줬는데, 선생님 보다시피 선생님은 원래 뭐 우량아 출신이었고, 그리고 체육 특기생 출신이었었고, 그리고 자연계, 그 다음에 인문계, 이렇게 선생님 진로가 계속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건 뭐 태어난 거고, 이거는 누군가 조언을 안 해줬어. 체육 특기생으로 갔었을 때 생활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누군가 조언을 해줬었으면 선생님 여기 안 갔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축구할지 야구할지 내가 조언을 구하든지 주변에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선생님이 여기서 방황을 했죠. 잘못된 진학이었어요. 단순히 선생님 생각은 집이 가까워서, 돌이켜보니까 멍청했던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갔더니 2학년 때 인문계, 자연계 나눠지는데 자연계. 왜냐면 8대2로 남학생들은 거의 자연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갔죠. 자연계가 뭔지도 모르고. 자연 친화적인 공부하나? 이런 거 있었는데, 미안해요. 아니야. 수학, 과학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 수학도 재밌어요. 근데 수학 2, 미적분까지는 잘했어. 근데 벡터, 뭐 확률, 기하 나오는데, 어우, 선생님 머리 막 쥐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머리였는데 선생님이 심화된 수학에서는 적성이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번 발을 담궜는데, 그래서 진학을 했는데 또 IMF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기회가 돼서 인문계로 바꿨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생님 얼굴 봐요. 이 감수성, 이 촉촉한 감수성과 감성이라 그러죠 요새. 이런 부분 선생님하고 좀 취향에 맞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좀 받으면서 공부도 좀 재밌게 했고, 지금도 인문계 쪽에 역사교사로서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게 또 눈에 들어오는데, 선생님 이때 애초에 이렇게 갔다라면은 또 여기 없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좀 단축시키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뭐 100세 인생이라 그러는데 선생님이 뭐 선생님들 정년은 62세예요. 선생님 62세까지 이렇게 칠판 앞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많이 남았잖아. 62세 다음에는 뭐 해? 편의점 할까? 뭐 할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꿈이 생겼어요. 유튜버. 어제 댓글로 누가 100만 구독자 가야죠 했는데 선생님 속으로 웃었어요. 100만은 무슨. 어제 보니까 179 구독자 179에서 한 일주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으로 키가 안 크는구나. 선생님 지금 키가 179거든요. 딱 여기서 멈추길래 유튜브도 나의 키를 알고 있구나. 이제 정체됐구나. 중학교 2학년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180 넘더니 181. 선생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선생님 목표치였던 원래 키가 한 187은 되면 멋있다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187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영상 보고 187 구독자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인증샷 남기세요. 선생님이 문상 쏩니다. 진짜예요? 네, 좋아요. 네, 187 문상 약속했어요. 선생님 치킨 문상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선생님 개인적인 취미고 구독자 수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약간 저작권 이런 것도 좀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재밌고 유튜브 다른 분들 하는 거 쭉 보니까 거기서 진로라는 부분,
적성이란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유튜브 채널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각각의 적성에 맞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올리는데, 아, 저런 부분도 있구나. 아, 저런 사람은 저런 특기가 있고 저런 적성이 있고, 아, 각자 나름대로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 신이 주신 재능이 있구나.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 자기 직종에서 하고 있는 거, 뭐 자기 취미, 관심사 올리면은, 선생님 내년부터 뭐 올릴 거냐면 이제 텃밭 가꾸는 거, 텃밭 선생님 마련했어요. 이따 가서 거기 수도도 이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텃밭에 텃밭 키우는 거 한번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적성이라는 게 있고 진로라는 게 있고,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취미고, 선생님 알다시피 선생님 여기 뭐 줌바 매니아잖아요. 줌바. 선생님 줌바를 왜 하게 됐냐면, 선생님이 아까 대부영저관 5년 있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생활이 거의 매일 학교에 야간에 매여가지고 학생들 지도하고, 물론 보람도 있어요. 수많은 공부 잘하는 제자들도 많이 접하고 선생님도 배우는 부분도 있고 보람도 느끼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막 선생님이야 지금도 좀 통통한 편인데 그때는 막 이래가지고 얼굴, 선생님이 페이스북 옛날 거 보세요. 막 이래, 막 두꺼비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 막 먹는데 막 뒹굴뒹굴한 나의 모습이 보여. 그래서 선생님 건강 적신하고 오면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옆에 선생님 막 이렇게 근력하고 있는데 옆에 아줌마들 막 줌바하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 들어가서 몇 번 따라해봤는데, 오우 좀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적성이라기보다는 취향이 선생님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음악 빵빵 터지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이게 춤을 남으로 같이 추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음악에 따라서 추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흥에 따라서 혼자 막 흔드는 건데, 이게 아줌마 댄스가 아니에요. 이게 줌바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은 여기에 빠졌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자중하고 있는데, 코로나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확진자가 나왔다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공부할 때 운동을 병행을 하세요. 운동을,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때처럼 선생님처럼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체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집중도 안 되고. 근데 체력적인 때문도 있지만 운동하라는 이유가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이 스트레스가 공부하는데 엄청난 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기분을 리셋 시켜주면서 호르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쾌한 효율적인 공부하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체력을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자기만의 운동법 하나 정도는 병행을 하라. 뒤에 자세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진로가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탐색 중입니다. 과거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을 바라봤던 여러분들, 선생님 1년밖에 못 봤지만 어때요? 선생님 적성 뭐가 맞을까요? 계속 교사 62세까지 할까요? 아니면 진로를 바꿀까? 가끔씩 막 줌바를 추면서도 혼자 되게 잘 추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전신일 거울 보면은 거울에선 선생님 머릿속에 막 이러고 있는데 거울 속에 막 흐느적거리고 있어, 막 혼자 막.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적성을 잘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진로 탐색을 좀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절실함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 근데 이 절실함의 구체적인 요령과 어떤 방법, 효율성만 좀 접목이 되면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선생님 우리 학교 보면은 되게 착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공부 요령을 모르고 머리가 뚝 까놓고 안 좋거나, 두 가지예요. 머리가 안 좋거나 요령을 모르거나. 근데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요령을 터득하고 반복을 하면은 머리도 좋아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치고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특성화를 갔었더라도 특성화고에서 상위권 하면서 좋은 직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비단 공부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나중에 절실함, 구체적인 탐색을 통한 노력이 뒷받침되면은 성공할 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 정도라면은 선생님은 인성은 검증이 되었다 생각을 해요.
몇 명 제외하고. 그리고 몇 명 그 속하는 친구들은 좀 반성하고 선생님이랑 상담한 친구들 몇 명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 좀 다듬으면은 얼굴, 물론 선생님이 못 미치지만 그 정도 얼굴이면 충분해요. 매력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좀 땀이 차는 것 같은데 땀 좀 식히고 1분 뒤에 찾아오겠습니다.